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경의가 전승절을 가까이 하는 내조국 강산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도 근 70년이 되어오지만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위운을 세운 용전사들의 모습은 오늘도 영원한 청춘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위대한 연대의 전승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영웅동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웅동지들의 가슴마다에 번쩍이는 이 군별 메달들, 정말 그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세계가 경탄하여 맞이하는 영웅의 나라 영웅인민으로 키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오늘도 가슴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화국 영웅칭호는 조국해방 전쟁이 개시돼서 5일 만인 1950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 후인 7월 15일에는 인민군 군관 하사관들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할 데 대한 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김군옥, 김기옥 동지들을 비롯해서 12명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20일 만에 첫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영웅 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은 오늘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이 개시된 첫날부터 우리 민군대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 사상적, 전략, 전술적 우세로 짓뭉개며 유명무명의 영웅들을 배출했습니다. 단 4척의 오래종으로 적 중순양함을 격침시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주문진 해전에서 김군옥, 리완군 영웅들이 배출됐습니다. 청소한 우리 항공부대의 용감한 매들도 적들의 공중우세를 짚으셨습니다. 근 10배에 달하는 적들과의 첫 공중전에서 기묘한 비행술과 단디한 배짱으로 B-29 2대를 격추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대의 적기들을 격추 격상시킨 김기옥, 리문순 비행사 영웅들의 위호는 오늘도 빛나는 별처럼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서울 제105 땅크 사단의 첫 영웅인 전기련 땅크 운전수, 기민한 정찰 활동으로 아군 부대들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 정찰병 영웅 김봉호 중대장, 우박치듯하는 포탄을 무릅쓰고 한강 도하를 보장한 김일섭 영웅과 능숙하고 대담한 작전으로 적 유생 역량을 소탕하는 데 기여한 리훈, 김홍엽, 정학봉, 김진걸 영웅들, 그들은 정규적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민군대의 평범한 군관 하사관들이었습니다. 저국보의 성전에 나선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된 것은 자기들을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행복한 삶을 안겨준 고마운 저국이었고, 또 저국은 우리 수령님 품이라는 절대 불변의 신조였습니다. 하기에 영웅전사들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전쟁 승리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방성연설을 이 피 끓는 심장마다 받아안고 원수 경멸의 우지를 1100배로 가다듬으며 불멸의 위원을 세웠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백절불굴의 성령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 보장하기 위한 중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제각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공정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매일 철강제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달에 들어와서도 인민경제 연구에 필요한 중간계들을
무조건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된 악화를 넣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간 협동 강화하고 옥관 전공과 예방 모색에 철저해서 생산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요소들을 미연하게 방지함으로써 하반도 계획을 무조건 넘쳐 수행하겠습니다. 상온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도 계획 수행에서 무조건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용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 보장해온 이들은 하반년에 들어와서도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매일 높은 세멘트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의 대본영기를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구성과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인류 많고 촐리마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보게 되면 설비 부속품, 물료, 자재 부족되는 것도 많고 애로한 난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력갱생의 힘으로 무조건 뚫고 나가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제 날짜에 끝내도록 마음 건설을 무조건 보장하겠습니다. 대한전기공장에서도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해서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전기설비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거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필요한 이거 대형 변압기를 비롯해서 각종 전동기류, 변성기류, 기동 설비들을 비롯한 이거 수십여 대 이거 전기계 설비들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제당은 한 50% 단계 들어서 있고 기초를 끝냈고 이 외암 지적을 비롯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을 당 앞에 결한 날짜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온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다 떨쳐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할 목표들을 일정별로 세워놓고 무조건 수행해서 이거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2기일에 무조건 보장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 회의 결정관실에 떨쳐나선 오랑천 3호 발전소 건설장의 일꾼들과 도급대원들이 광도건재건설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할 수 있는 가베수로 타입을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이 마지막 가베수를 밀폐하는 문제는 언제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가베수를 밀폐하기 위한 말하자면 작전을 짜고 들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다짐 맹세를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일념을 안고 달라붙다 나니까 가베수로 설문을 성과적으로 밀폐하고 38시간 만에 가베수를 타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전소 건설자들은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발전 설비들의 운반과 조립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대한중기계에서 설비가 들어오는 데 맞게질에 설비 조립 역량을 잘 꾸려가지고 최단 기간 내에 조립을 끝내려고 합니다. 조건은 다 충분히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설비 조립이 당겨지는가 늦춰지는가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발전 설비 조립과 함께 압력 철관로 철판이 도착하는 즉시로 제작과 조립을 다 같이 내밀려고 합니다. 각지에서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오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비료가 지금 부족한 조건에서 대형비료 지금 생산에 지금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모판 그 시기에 구들재를 그 새벽 이술이 내릴 때 뿌려봤는데 그래서 2, 3일 안에 저리 잎색이 쭉 얼으면서 저리 알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번답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거 넘뼈 저절비료 지금 시기에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좀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탄산화 영양 우리맥을 만들고 있는데 입덕 비료를 지금 우리 넘뼈에다 지금 시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비료 시비하는 사업이 우리 농장뿐 아니라 온산시 온
그 협동농장으로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라손시 도로건설대 족지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도 논뼈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김매기의 용량을 집중해서 논들의 김을 말끔히 매는 한편 얕은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 논뼈들의 아지치기를 촉진시키고 용약액을 분무해주고 용량 상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주 농기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농산 작업의 기기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농산 작업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능률 높은 농기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만도 각지 농장들의 실종을 구체적으로 려해하고 종전보다 질과 성능이 훨씬 개선되고 쓰기에도 편리한 보행식 벼수압기와 알비료 성령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계들을 생산해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급교양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급의 존의투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킬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 미술창작사에서 반제계급교양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작가들부터가 계급이 존의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작품 창작 과정과 밀접히 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노동신문에 실리는 계급교양 주제 기사들에 대한 독보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서 미술가들이 여기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중앙계급교양관을 비롯한 교양 거점들에 대한 참관과 취재를 더욱 심화시켜서 이 과정이 착상도 하고 종자와 형상 세부들을 보다도 무르익히는 공정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작가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장소들에는 계급교양 주제의 직관 판도를 게시하고 교양망을 통해서 다매체 편집물 시청도 하게 해서 그대로 교양마당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도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는 수식거리 미술 작품들을 창작 완성해서 전 사회적으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중앙계급교양관과 신천박물관, 수산리 계급교양관을 참관하고 취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내가 느끼게 된 것은 뭐나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관념이나 환상, 이건 곧 자멸과 죽음의 길이라는 걸 깊이 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들과는 무자비한 징벌만으로서 결산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혁명 진지와 계급 진지를 튼튼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군에서는 계급교양관 강사들이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 근로자들 속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와 사회주의 건설 시기 계급적 원수들이 강남 땅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만행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들의 해설 선전 사업은 농업 근로자들의 계급적 자각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땅에서 감행한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에 대한 해설을 듣고 정말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나달이 원수에겐 포탄이 되고 또 조국을 지키는 성벽이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농사일을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삼복철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모두가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최근 날씨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삼복철 건강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료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햇빛을 지나치게 받아서 생기는 일사병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몸 안에서 생긴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열사병도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피부의 점성이 높아지면서 뇌출혈이나 뇌혈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그 심장혈관계 등 질병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건강 관리와 섭생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도 신선한 그 남새나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려져 있는 낮에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대수록 삼가하며 나갈 때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꼭 써야 됩니다. 유실된 수분을 보충하며 피 점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분을 2리터 이상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면 칼륨이나 나트륨을 비롯한 전해질 균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려 요하게 되면 끓여서 식힌 물에 경구수액이나 어이랭국을 풀어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 보관을 잘하는 것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 설익은 과일이나 상처 입은 과일을 반드시 피해서 급성위장염을 비롯한 소화기계통 질병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4일 현재까지 집계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전날보다 50만 명 이상 더 늘어나 1억 8,912만여 명, 사망자는 하루 동안에 8,000명 이상이 또 목숨을 잃어서 총 407만 3,77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동안 40만 명 이하를 기록했던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다시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에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얼마 전에 진행된 화상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빠른 전파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 수가 최근 넉 주일째 연속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0년 10월에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비루스가 이미 104개 나라와 지역에서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몰아오고 있는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자바섬과 발리섬에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원들과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 단위들의 영업을 중지하는 등 제한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명 정도였던 이 나라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연일 기록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14일 하루 동안에만도 5만 4,517명이 감염돼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악성 비루스 열점 지역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타이에서는 비상사태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연 이틀째 하루 감염자 수가 8,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해당 기관은 최근에 악성 비루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에 있다고 하면서 자국의 하루 감염자 수가 곧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 방콕후에서는 최근 감염자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큰 물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이칠란드의 중부 지역에서는 폭풍을 동반한 무더기비로 큰 물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큰 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강풍에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국이 전한 데 의하면 12시간 동안에 80mm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강한 폭풍이 또 들이닥쳐 서부 및 중부 지역을 휩쓸게 될 것이며 비 내림 양은 200mm에 달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벨지코 동부 지역의 일부 도시들에서 13일 밤부터 내린 무더기비로 큰 물이 났다고 합니다. 큰 물로 많은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겨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연구소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면서 리에주주에 경보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 림비르후주에서는 남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고리와 도로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폭우는 16일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수지 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2018년부터 각 계층 사람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달리기 경기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경기 과정의 선수들은 로상에 있는 수지 오물들을 주워 모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의 진행 목적은 달리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보다 높여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 들어와 이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동안에 경기 참가자들이 모아들인 수지 오물의 양은 무려 2.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북도와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량강도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차송과 신양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평송에서 33.6도, 개송 33.4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3.6도로서 평년보다 5.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량강도와 함경북도, 라선시, 강원도 내륙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7월 16일 금요일, 음력으로 2월 초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중부 이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날씨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삼복절 기온이 높을 때 같은 온도라고 해도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도 무더운 감을 더 느끼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우려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때에는 땀을 통해서 수분과 염류, 광물질 등이 많이 소모되면서 체액의 평형이 파괴되고 피가 고려져서 심장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시중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서선동 예수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7월 10일경부터 북서태평양 RD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장마 전선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태평양 RD 고기압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지역들에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을 보면 30도씨 이상으로서 무더위가 계속 지속화되고 있으며 또 자송, 김영지권, 수동, 순안, 장풍을 비롯해서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고온 현상까지, 이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경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은 30 내지 35도씨, 대기 습도는 70% 이상으로서 이 심한 무더위, 즉 이 폭염 현상이 지속화되겠으며 19일, 20일경에는 이 내륙 일부 지역에서 이 고온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7월 하순에도 태평양 알대 고기압이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들에서 이 폭염 현상은 계속 지속화되겠으며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염과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